자, 시작을 해볼 거야. 오늘 실전 3회에 문학 부분과 그리고 실전 4회에 앞쪽 부분, 앞쪽이면은 독서 부분일 거야. 거길 진행을 해볼 테니까. 어디부터 먼저 갈 거냐면 일단 승환승의 191페이지. 흥부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고전소설 아니야 이거? 내용을 솔직히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귀화 시험에도 나오는 작품이야. 흥부전은.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아무리 모르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수능 문제로 등장을 하면 또 달라. 그렇잖아. 어? 그럼 수능 문제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볼게. 자, 이 소설 원래 뭐였어? 판소리였지. 그래서 이런 소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불러.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지금부터 내가 떠내려갈 텐데, 지금부터 떠내려가는 내용은 지문이 나오면 바로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 있잖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지문 안에 묶음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묶음 A나 B. 그런 진술의 선지로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가기 전에 판소리계 소설 뭐뭐 있어? 이런 거 우리가 하는 이제 5대 판소리라고 부르는 판소리가 있어. 뭐 춘향가, 신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들어봤을 거야. 얘가 이제 5대 판소리인데 이 중에서 이제 판소리계 소설화된 애들은 아마 이제 뭐 신청전, 흥부전, 그 다음에 춘향전 5개 중에는 3개. 허나 그 외에 수많은 판소리로 연행되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연행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면서 공연을 했다 이런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지 얘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흥부전, 나 그냥 이렇게만 쓸게. 신청전, 그 다음에 춘향전,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어. 우리 신청전은 아마 춘향전인가? 춘향전은 아마 수능 특강에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의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야, 이거 향유층, 즉 이러한 소설을 즐기는 층이 꽤나 다양해. 다양한 향유층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야. 다양한 향유층이 존재한다? 요 얘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지배층들도, 양반과 같은 지배층들도 이거를 향유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 측면에서, 그럼 이 소설에서 지배층이 향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휘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자어들, 그리고 때때로는 중국의 고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건 지배층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물론 이런 한자어나 고사들 같은 경우에 일반 한자어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도 여러모로 다니면서 들었던 것들인 것도 많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는 양반들이 상의하는 문자층이지 서민들이 상의하던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서민들. 일반 서민층이야, 국민층. 이 서민층이 향유를 했다는 건데, 서민층이 향유했다는 걸 어휘적 측면에서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욕설이라든가 단순하게 삶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일상어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서민층이 어휘적 측면에서 향유한다는 거. 그래서 한자어라든가 욕이나 일상어가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만 따로 쪽 빼가지고 살펴본다면 판소리계 소설들은 보통 어휘의 이중성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어휘 이중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당연한 거지. 일단 향유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도 들어있고 어렵지 않은 단어들도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중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봐봐. 향유층이 아무리 지배층과 서민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향유층은 누굴까? 이쪽이지. 중심 향유층이지 여기가. 아무리 그래도. 왜? 아니 작가 이상이고
이거 연행하는 사람들을 양반들이겠냐? 연행한다는 건 공연하는 사람들. 판소리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판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양반들이겠냐? 아니야. 양반들이 아니야. 서민층들이란 말이야. 일반 평민층들이란 말이야. 평민층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민층이 중심 양육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서민층 입장에서 소설들이 써내려 가지다 보니까 요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풍자와 해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풍자하고 해학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야?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과 공통점. 먼저 둘의 차이점부터 먼저 볼까? 아니, 공통점부터 먼저 볼게. 풍자와 해학의 공통점은 뭐야, 무조건? 웃음이 있다는 거야. 이거 공통점이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차이점이. 풍자는 웃음이 있대. 뭐가 저변에 깔려있어? 이거 비판이 깔려있지, 풍자는. 풍자는 비판이 깔려있어. 웃음은 있으나 웃음이면 비판이 있다고. 도로 주로 이제 양반층이라든가 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어떤 지배층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은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꼭 알아나? 기본적으로 연민이 들어있어. 해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묶음 A의 앞쪽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연민이 있는 부분. 해양으로서의 연민이 있는 부분이야. 웃음도 있대. 웃기긴 해. 근데 불쌍해. 요거라. 잘 들어.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이건데 수능이라든가 평가원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풍자는 비판과 웃음이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해학 같은 경우에는 비판은 없어야 되는 무조건. 웃음만 나와도 일단은 해학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 알겠지? 하지만 원칙은 연민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잘 봐. 서민층이 중심 양육층이다 보니까 풍자와 해학이 있지만 소설 안에는 당연히 서민층으로서 억눌렸던 억압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었지. 소망 같은 것들이 소설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소망이 투영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겠어. 자, 결국 이러한 판소리의 소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국 민중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요거 잘 봐봐.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음악성이야. 음악성이 있어. 음악성이라는 건 보통 세 글자, 네 글자의 3, 4조나 네 글자, 네 글자의 4, 4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음악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설이란 말이지. 소설이기 때문에 음악성이 있다는 건 운문 중심이라는 얘기잖아. 하지만 소설은 운문 중심이 아니라 단문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해. 문체 자체가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문체 이중성이라고도 보지. 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문문과 산문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단 이런 음악성은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음악성은 이거 판소리의 소설이잖아. 원래 판소리에 썼다는 얘기잖아. 원래 판소리의 창 부분이 있어. 창. 원래 판소리의 창 부분에서 이러한 음악성이 발현됐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랬다 이거야. 원래 판소리의 창 부분에서.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원래 판소리의 창 부분에서 이러한 음악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웃는 부분과 소설이기 때문에 어쩔 것이라는 단어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죠. 판소리에서 이제 창자가 노래로 하는 부분이잖아. 허허 이러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야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판소리의 소설 화가 됐을 때 거기서 노래가 됐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어서 자, 음악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기 이러한 판소리의 소설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 이건 들어봤을 거야. 바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 장면의 극대화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표현법들이
연산법, 그리고 화산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장면의 극대화 부분들. 그러면은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장면의 극대화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장면의 극대화가 나오냐. 야, 원래 판소리야. 공연이 됐던 상황에서 불렀던 거야. 공연이 된다는 건 뭘 기대한다는 거야? 우리 영화들도 있잖아.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도 뭘 기대하고 극장에 영화를 거는 건데? 그거 아니야? 돈이잖아. 수익성이잖아. 그러면 수익성을 좀 더 많이 창출하려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관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판소리도 마찬가지야. 판소리도 이 장면의 극대화를 일부러 해. 어떤 부분에서 하겠어? 당연히 독자들이 관심을 끌어가는 부분, 독자의 관심 또는 흥미,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장면을 매우 자세히 서술한다는 거예요. 끌 장면을 매우 자세히 묘사해줍니다. 자세히 표현한다는 거. 이게 장면의 극대화야.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내용이,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소설 속에 중심 내용이지. 핵심 중심 내용. 이 핵심이자 중심 내용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아니, 독자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면은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장면의 극대화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평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재밌어할 만하네? 이러면 장면의 극대화가 일어난다고. 그냥 간단해. 야, 이런 거예요. 그냥 이야기 자체는 춘향전이든 뭐 흥부전이든 뭐 이야기 자체는 핵심 내용은 따로 존재해. 그런데 중간 장면에 예를 들어서 흥부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해. 근데 그 변을 보려는 그 장면이, 야,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얼른 막 이러면 애들이 막 막 이렇게 웃잖아. 그냥 괜시리 웃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비상식적인 어떤, 근데 비상식적인 소재지만 일상적인 소재잖아. 똥은 어차피 똥한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그 똥과 관련돼서 막 똥 싸는 장면을 길게 표현해. 그냥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핵심 내용하고는 무관한 장면이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응? 자,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이러한 특징들은 반드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로 들어가면 이 소설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언제나 이런 소설은 표면적 주제 그리고 이면적인 주제로 나뉘어서 언제나 판단을 해야겠지. 흥부전 표면적 주제는 뭔데? 간단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형제간의 우애. 그런데 우애만 들어있나? 놀부를 받았고 흥부는 복을 받잖아. 권선징악.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해. 왜? 서민들에 의해서 창작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소망 같은 것들이 반영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소설 속에 반영하기도 한다는 거지. 여기서의 이면적 주제는 그래서 조선 후기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즉 빈부 간의 갈등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그렇다면 빈은 누구고 부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빈, 가난하다는 거잖아. 누구겠어? 흥부지 누구? 부는 누구겠어? 놀부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는 거. 다만 현대적 해석에서는 이제 현대적으로 접근해서는 해석 또한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나오냐면 흥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들도 꽤나 많아. 왜 그럴까? 흥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전통적인 정에만 집착을 한다. 우애나 이런 전통적인 요소에만 집착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흥부는 무책임한 가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시선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시선들은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반영될 가능성과는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흥부전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 실제로 이 소설 나는 별 3개 정도로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소설로 보니까 잘 봐둬야 돼. 실제로 2022년 수능 완성에도 한번 나왔었고, 자, 이 11번 보기에는 솔직히 이 소설과 관련돼서 간단한 얘기가 나왔어. 구체적 현실이라는 단면을 포착하여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사건을 다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다는 거지. 또 하나, 한편이라는 인물 처한 상황을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그려내기도 한다는 거. 독자들 흥미를 위해서 아니겠어?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그려진다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작품에는 당대 문제 상황을 소망하기도 하고.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서민층의 소망 같은 것들이 표현된다. 야, 소망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불만족의 원인이 사회의 문제 때문에 나는 불만족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당대의 문제 상황을 고발하기도 하면 그에 대한 반대사람들의 인식 또한 보여주고 대상에 대한 공감, 연민, 쾌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으로 가볼 거예요. 본문으로 가볼 건데 앞쪽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게 많고 뒤쪽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살펴볼 거 좀 더한 수준이긴데 바로 가볼게. 이거 잘 보세요. 흥분은 집도 집을 지으려고 붙어야 여기 내가 일단 가로를 쳐볼게. 집을 지으려고 집 제목을 내려가려고 만척청산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의 제목, 집을 지을 재료들, 제목은 재료들, 이 재료들을 내려가려고 하는 말은 가지러 가려고 이 말이야. 만척청산 산에 들어가서 소부등대부등을 와드랑 퉁탕 베어다가 소부등대부등은 나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 나무 이름이라고 생각하라고 해. 그리고 안반대처 행랑 몸체 내외 분화 물림태의 집안의 어떤 구성요소, 집의 구성요소들이야. 집을 지을 때의 구성요소들. 여기에 삶이 살짝 가로다지 입구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괄호 무슨 말이겠냐? 이 얘기야. 정식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괄호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들이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놈은 왜 이놈이 누군데? 뭐야? 그럼 잘 봐. 이놈은 집 제목을 내려하고 수수밭으로 가서 수수깡 한 못을 베어다가 안방대차 행랑 몸체 두루지퍼 그냥 뭉뚱그려 이 말이야. 뭉뚱그려서 아주 작은 말집을 빡 짓고 돌아보니 수수대 반못이 그저 남았다. 어떤 집 지은 거야 이거? 정식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집 지은 거야? 수수깡으로 엉성한 집을 지은 거지 그냥. 대강 집을 지은 거야. 대강 지어버렸어. 아니 야 수수깡 쉽게 부러지잖아. 그 쉽게 부러지는 수수깡으로 집을 지었는데 아이고 씨발 수수대 반이 남았어 또. 완전 대강 지은 거야. 야 왜 그랬겠어? 이거 뭘 보여줘? 한국에 가난 보여준 거 아니야 이거?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인력, 재료값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땅 넓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엉성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집을 지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부분 여기 잘 봐봐요. 방안이 넓든지 말든지 양주는 부주인이 누구겠냐? 흥부 부부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양쪽 할 때 그 양의 주인을 의미하는 주야. 그래서 양주는 부부가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돼 보통 그래 옛날에는. 자 그래서 양주들은 뭐 기시간에 차려 아이고 발을 막아놓고 대가리가 뒷곁으로 빠져나와. 그리고 맹자 안에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엉덩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니 동네 사람들이 출입하다가 아이고 엉덩이 올려내서 하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듣고 깜짝 놀라 계속 통보 부는 것이다. 야 여기 뭔 장면이야? 집이 어떻다는 거야? 집이 어떻다는 거야? 엄청 좁다는 거 아니야? 엄청 좁으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 솔직히 이거 과장이겠지. 아 이런 집에 살 수 없잖아. 과장이겠지.
뭐가 들어있다? 해악이 들어있다. 내가 초창기 고3 아이들에게 풍자와 해악을 설명할 때 주로 예로 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 내가 항상 설명할 때. 흥부가 집을 지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보니까 잘 때 보니까 손발이 전부 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엉덩이도 나가고 너무 좁으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웃기긴 해. 웃기긴 하지만 또 뭐가 느껴져? 웃기긴 하지만 뭐가 느껴져? 연민 또한 같이 느껴진다면 해악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악의 장면이라는 건 풍자랑 구분해야 돼. 여기서는 연민이 없는 해악이 아니라 연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해악이야. 연민이 있는 해악이라고. 그러면 이어서 묶음 A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우리는 눈여겨서 잘 풀 수 있어야지. 묶음 A 이렇게 나오는 소설 속에서는 분명히 서술상의 방식,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의 핵심을 두고 설명을 할 테니까 선지에서는 무조건. 자, 그래서 대성토가 울면서 흥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에이고 답답하고 서럽구나. 잠깐만, 이거 한번 봐볼래? 이 부분은 판소리에서 창자가 노래로 불렀던 곳일까? 아니면 그냥 에이고 이랬는데 하면서 그냥 말로 했었던 부분일까? 우리가 말로 한 부분은 판소리 사설이라고 그래. 창으로 한 부분일까? 사설로 한 부분일까? 에고 답답 서럽구나. 어떤 사람은 팔자도와 대강 보고 순록되고 삼정승과 육적판서로 태어나서 고대방실 좋은 집에 무기공명 누리면서 허위없이 지내는가. 거의 사가조 아니야? 음악성 존재하기. 요건 판소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창으로 존재했겠지. 그래서 이해되니? 음악성이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진다면 판소리에서는 분명히 창이었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다시 이제 내용으로 가보면 여기 이 부분 잘 봐. 에고 답답. 어떤 사람들은 팔자 좋아서 요거 높은 벼슬이잖아. 이거 다 높은 벼슬이야. 뭐 육적, 삼정승, 육탄소로 태어났어. 고대광실 넓다 이 말이야. 넓고 좋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면서 허여식 지내는가. 그런데 내 팔자는 무슨 일로 말만하면 맛집에까지 다닌다.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처지 비교한 거지. 분명히 다른 사람과 처지를 비교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좋은 상황이고 나는 안 좋은 족같은 상황이야. 그럼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보통은 어디가 부각돼?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보통은 어디가 부각될까? 안 좋은 쪽이 좀 더 부각되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야. 18번 문제의 2번 선지로 바로 연결이 되지. 그래서 타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자신의 부정적 운명을 강조한다.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리고 이어서 말만부터 이번에 여기 말만의 법집에 여기서부터 별빛이 빈 뜰에 가득하니 지붕안에 별이 되고. 야, 별빛이 뜰에 가득한 날에는 지붕 아래에서 별이 보인대. 지붕인데 지붕을 보는데 별이 보인대. 하늘이 그냥 금성금성 뚫려있다는 거 아니야? 수수깡으로 대강 지었으니까 청천하는 새우시에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거야. 새우가 여기서 말하는 새우, 가늘 때자의 비우자거든. 가랑비야, 가랑비. 청천은 하늘이고 하늘. 푸른 하늘이야. 푸른 하늘에 가랑비가 내릴 때 내가 저기 청천하는 새우시에서 새우에만 적은 이유는 새우가 제일 중요하니까. 가랑비가 내릴 시에 우대량이 강수리야. 무슨 말이야? 비 오는 양이 어마어마하네. 가랑비가 내리는데 우리 집 쪽만 비가 엄청 탄다 이 얘기야. 많다 이 말이야. 방중이다, 무겁다, 많다 이런 말이라고. 비 오는 양이 강수량이고 이거는 비우자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또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에 큰 비 오고. 자, 여기는 내가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음을 쳐볼겠다. 아직 이 발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이 발음가 들어간 거야. 응? 구분하라고 해.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에 큰 비 오고. 아이고, 문 밖에는 가랑비, 근데 우리 집 방 안에는 큰 비가 내려. 헤어진 자리와 해진 자리,
허름한 배잔방에 찬방 안에는 헌자리, 벼룩핀대 등이 피를 빨아먹고 앞문에는 살만 남고 뒷벽에는 왜만 남아. 앞문에는 살만 남아있고 뒷벽에는 왜 기둥 같은 것만 남아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방금 가르친 이 부분 일단 안에 있는 요가를 뭘 표현하는 거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공간을 대비시켜놨지. 어떻게? 문 밖, 방안, 앞문, 뒷벽 이렇게 상반된 공간을 대비시켜놨어. 당연히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또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이거야. 자신의 불완처지 부각이야. 효과는. 최근 들어서 수능에서 서술 방식과 관련된 진술에서는 단순 서술 방식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 방식에 따른 효과 또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러한 서술 방식은 무엇 때문에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동주에서 따른 풍이 살쏘듯 들어오고 한풍 차가운 바람이 살쏘듯, 여기서 살은 화살이야. 화살 쏘듯 바람이 들어오고 어린 자식 밥 달라 잘한 자식은 밥 달라니 차마 서러워 못 살겠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결국 여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야. 안 좋다라는 것을 과장했지. 안 좋다는 거 과장해서 보여준 거잖아. 아니 솔직히 바깥에는 가랑비인데 여기가 무슨 뭐 엄청난 비가 방 안에 내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효과는 뭐 당연히 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차마 서러워 못 살겠네 있지. 이건 뭐야? 감정 자체를 직접 표출했지. 즉 현재 묶음 A에서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서술 방식들은 다 써본 거야. 다 찾아본 거야. 하나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자신의 불완처지 부각해서 한다.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로 뭐 하시는 거 아니야? 응? 다양한 서술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이걸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 불완처지를 부각하기 위함이었었다 라는 얘기라고 해. 그러니까 18번과 같은 문제가 나온 거고. 자, 이어서 가볼게. 한편 가난 중에 내 자식을 풀만을 나와서 한 30명 내니 야 30명 넘게 나왔네. 아니 솔직히 30명 넘게 나온 건 이거야말로 과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과장이라 쓰진 않을게.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이 부분을 과장 같지만 차마 과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기는 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 그래서 이필길이 전혀 없어 한 방이 뭐라고 멍석을 씌우고 대강이만 내는 놈이 대강이는 머리를 비속 벌어와 이러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가난하니까 옷 못 입혀. 자식들 30명 넘는데 옷을 못 입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멍석 같은 걸로 그냥 한 방에 뭐라고 멍석으로 다 그냥 둘러대. 머리만 나오는 거야. 애들 몇 명. 그걸 옷이라고 입힌 거야. 과장이지. 그리고 웃기지 또. 해악이지. 한 녀석이 똥이 마려우면 문 녀석이 시비로 따라가. 그래서 한 녀석이 똥 마려우면 화장실 뒷강 가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멍석가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멍석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값진 것을 다 찾는구나. 그래서 한 녀석이 나와서. 그러니까 시비로 따라간다는 건 몸종같이 따라간다는 얘기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값진 것들을, 이 아이들, 자식들이 값진 것들을 찾는데, 잘 봐봐. 그럼 어떤 값진 것들을 찾는지 보자고. 에고니 우리 열무자탕에 국수만 하나 먹었으면, 나도 열무자탕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맛있는 건가 봐. 그리고 또 한 녀석이 병원전 걸 먹었으면, 게장국에 흰밥 조금 먹었으면, 대추 찰떡 먹었으면 하니까 어머니가 에고 녀석들아 호박도 못 먹었는데 고체 지나가려구나.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니야. 뭐 어렵게 느껴지는 장면은 아니잖아. 응? 자, 그러면서 에고 어머니 왜 오늘부터 불성이 가려니 날 장난내줘. 아이고 사춘기인 거지. 어떻게 보면 불성이라는 거는 이게 생식기야. 생식기 주변을 말해. 여기가 가렸다라는 거는 나 이제 결혼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결혼까지 시켜달래. 그래서 이런 보채인데 무엇을 먼저 살려낼까? 집안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소방이 내 발을 하늘에 축소하고, 소방이 밥상이거든. 밥상이 네 발이 하늘로 축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밥상이 엎어져 있다는 얘기야. 밥을 안 먹으니까 가난해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밥상이 엎어져 있다는 얘기고, 소치 목을 메어 달렸고, 소치 그냥 걸려만 있어 계속. 사용을 안 해. 조리가 턱걸이 하고 있고, 복조리라고 하잖아. 약간 뭐 같은 거 걸러내는 채 같은 거. 얘도 사용 안 해. 밥을 지어 먹으려면 책력, 달력이야, 달력. 이런 단어는 알아놔야지. 달력, 책력. 모르면 안 되는 단어지, 저건 진짜. 달력을 모아 갑자기 갈 때 먹고, 생지가 따라다니고 밤낮 보름을 날리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서서 종기를 치고 난다고 하는 소리에 독립 사람이 잠을 못 자게. 이거 완전 해악 아니야 이거? 이 장면?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 지금. 이게 달력 봐서 갑자일은 12일마다 한 번씩 먹는다는 얘기거든. 밥을 10일마다 한 번씩 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생쥐가 살고 있어. 이 집에 쌀 하나 얻어먹으려고 후쳐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서.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아졌어.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끙끙 앓아. 누가? 생쥐가. 이 소리에 주변 사람이 다 깼네. 그러니까 사람도 가난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에 얹혀 사는 동물 같은 애들도 싹 다 지금 힘들게 산다 이 얘기야.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이야기의 흐름을 잘 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제비가 날라왔고 다리가 부러졌어. 요거 고쳐주지. 고쳐주고 어떻게 했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잖아. 중약 부분 줄거리 봐. 흥분을 달려다친 제비를 치료해주고 이름의 럼스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진짜 방 4통이 열렸죠! 방 4통이 열렸대. 4통이. 그달 다 지나가고 8, 9월 가더라서 192쪽이야. 아주 견신하였으니 박이. 그래서 밥 한 통을 따놓고 양주가 탔다. 양주가 누구라고 할까? 두 부부. 흥부 부부야. 텄다는 툭질하는 거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서로 툭질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는 거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주소 톱질이야. 북창하늘 성민파에 동자박도 좋도다. 당하 자손 만세평에 세간박도 좋도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쪽 창문에서 뭔가 일하고 있는 소리가 들릴 때 동자박 같은 것들이 있어도 좋고, 당하 자손 만세평은 자손들이 아주 태평하게 만세 동안 이어진다 이런 얘기야. 몰라도 상관은 없어. 거기에 세간박 같은 것이 나와서 좋다 이 말이야. 동자박이 됐든 세간박이 됐든 뭐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자박은 자기 집안일을 도와주는 동자들이 나오는 박이란 뜻인 거고, 세간박은 세간이 살림살이를 의미하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는 박도 좋다 이거야. 뭐가 됐든 다 아무거나 나와라 이거야. 그러면서 척탄원이 오운이 일어나면, 오운 구름이야. 구름이 일어나면 청이동자 한 쌍이 나오는데 저동자 거동보소. 야 저동자 거동보소 이거 무슨 문체야? 판소리 문체 아니야? 판소리 이게 소설인데 판소리 얘기 아니냐고 이거. 한마디로 이 소설이 판소리에서 나왔다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는 거야 이게. 즉, 요 표현은 한마디로 관객 앞에서 판소리 할 때 창자가 사용하던 표현이 지금 현재 독자에게 서술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어쨌든 동자가 천태체의 약동이라 하늘에 살고 있는 동자다 이런 얘기거든.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하늘에 살고 있는 동자다, 어린애다. 그런 애가 말을 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 잘 봐. 천은병은 죽은 사람 살려내는 환원주요. 천은병, 병에 이 병, 은병에 들어있는 건 죽은 사람 살려내는 술이래. 천은주. 백옥병에 있는 건 소경은 장님 아니야. 눈 먼 분들 있잖아. 이 사람들의 눈을 떼는 대안주. 금단지로 농한건 뻔 말하게 하는 게 언초, 말하게 하는 풀. 대모 접시에는 불로초, 접시에 있는 건 늙지 않는 풀. 유리잔센 불사야, 죽지 않는
제외할 수 없어. 뭐 한 거야? 농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엄청 대단한 약을 주면서 이거 매매해서 써라. 팔아서 써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사라졌어. 흥국 얻어먹어서 판소리 문체 또 나왔지. 얼씨구 즐겁다! 세상에 부자 많다는데 사람 살린 약이 있겠냐? 하면서 흥부 아내가 우리 집 약국녀인 줄 알고 약 사러 올 사람이었고 아직 효업 빠르기는 반만 못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한테 약 사러 올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뭐다? 밥이다 이거야. 즉 생존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야 이거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결국 우리 민중의 소망이라는 거 아니야. 밥이 결국에는 이거야.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못 먹고 사느냐 이게 그 시대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거야 무조건.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시대는 좋은 거고 밥을 못 먹고 사는 시대라면 그 시대는 안 좋은 거거든. 물론 현대 사회는 좀 다르지 이제. 정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밥만큼이나 중요한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밥이지. 자, 그러면 흥부가 또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저 통에 밥이 들어가면 밥 없애. 자, 또 다른 밥 4개라 그랬잖아. 다른 통 타보자 이거야. 그래서 슬근슬근 톱질이야. 우리 가난하기 이름에 유명하네. 우리가 가난하기가 이름은 여기서 동네라고 보는데 동네에서 유명하니까 주야 밤낮으로 걸어가더니 부지하면 고대하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고대하던 천냥을 일조하였으니 앞쪽에서 이제 천냥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의미인데 그 약들을 팔면 되는 거잖아. 저런 돈을 얻을 수 있잖아. 어찌한 좋지 않을 겁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서 파세 톱질이야. 했더니 자 묶음이 툭 파는 우리 온갖 세간 여기 싹 다 세간들 살림살이들이요. 살림살이들이 쭉 알려져 있어. 살림살이 간단한 살림살이부터 뭐 화장실 관련된 요강에 게다가 책과 관련된 벼루 여기에 부엌에서 사용하는 솥들 그릇들 다 나왔어. 따로 설명 안 할게. 전형적인 열거지 여기가. 전형적인 열거 두 번째 방 안에서는 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싹 다 나왔다는 얘기. 됐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흥부전은 어쨌든 유명하고 나올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같은 것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나는 일단 건너뛰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200페이지 신동준의 오렌지라는 시와 그 다음에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두 개의 시로 넘어가 볼게. 먼저 신동준의 오렌지. 근데 이 두 개의 시는 크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 시야. 고1한테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고3한테는 어려운 시 아니야. 절대 이 시는. 자 일단 그 중에서 먼저 신동준의 오렌지는 내가 일단 별 3개 정도. 거울은 이것도 별 3개 줄까 하다가 한 별 2개 정도 줄 수 있는 시다라고 내가 일단 해놨으니까 먼저 오렌지, 신동준의 오렌지부터 볼게. 이 주제부터 먼저 정리하면 존재의 본질과 탐구이지. 지금 34번 문제에서는 이 존재 본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가나에 모두 이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나는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 나는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분열 상태를 회복, 극복하려는 노력. 요게 있는 거야. 그 중에 가야 지금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로 바로 가볼게. 자, 제목 자체가 오렌지인 걸로 보아. 화자는 이 오렌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 같아.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아. 즉, 이 오렌지가 화자에게 있어서는 본질 탐색의 대상이야. 결국. 얘가 핵심인 거지, 저 오렌지가. 자, 오렌지에 아무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오렌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의,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는 이게 현재 오렌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이거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오렌지의 본질 아니겠느냐.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렌지이지 않겠느냐 이거야. 있는 것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터널 그냥 그 오렌지. 그런데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화장이 나와 대상이 오렌지에 이거 동등성이지. 나와 오렌지의 동등성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저 오렌지를 보는 것처럼 저 오렌지도 나를 보고 있다 이거야. 내가 오렌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저 오렌지도 나를 대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거든 이거. 응? 마음만 낸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대. 하나 더 볼게.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 허나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대. 일단 여기 두 부분은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이 보이고 있고 일단 똑같잖아 일단. 문장 구조 자체는 똑같아. 형식상으로는 그래. 자, 그런데 포들한 껍질을 벗긴다와 찹쌀한 속살을 깐다라는 건 두 개는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될까? 얘네들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오렌지가 그게 오렌지 자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껍질을 벗겨내거나 속살을 까버리게 되면 원래 오렌지 모습이 아니게 돼버리잖아. 즉 이 행위는 본질 파괴의 행위야. 본질 파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그런 오렌지 나오잖아. 여기가 마땅히 그런 오렌지 나오고 요 마땅히 그런 오렌지 얘네들 마땅히 그런 오렌지가 결국 문제돼. 왜 문제가 돼? 대상의 순수성 또는 여기 핵심은 본질이니까 순수성 또는 본질이 결국 파괴되었으니까 그거잖아. 대상의 순수성과 본질이 파괴했다 이거야. 손대는 순간 변했다 이거지. 손대는 순간 변했다. 원래대로 그냥 하나를 놔두면 되는 거야. 그 야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구단에서 신인을 뽑았어. 원석 투수를 뽑았는데 정말 얘를 그대로 키우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아. 원석이야. 근데 얘가 있는 그대로만 던지면 좋은데 구단 내에서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투구 동작을 좀 바꿔봐라, 어깨를 좀 열고 던져봐라, 이렇게 막 건드린 거야. 건드리다가 어떻게 돼? 오히려 문제가 돼서 부상당하고 결국 오랫동안 투수 생활을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놔뒀으면 어쨌든 빛을 발했을지 모르는데 자꾸 건들고 욕심나서 건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망해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지 옛날에. 여기 똑같다는 거야. 오렌지 그대로 놔두면 진짜 본질 그대로의 오렌지인데 자꾸 껍질을 벗기거나 속살을 까버려. 그럼 본질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본질 파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오렌지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순간 잘 봐봐. 저 순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손을 오렌지를 그대로 막 객관적으로 보는 거였어. 그런데 대는 순간 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버려. 객관에서 주관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변한다고 결국. 객관에서 주관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변화 자체가 결국 오렌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 파악. 힘들게 하는 요소지. 달라져야 거니까 객관적으로만 봤다면 진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주관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것도 말이야, 이게. 하늘이 무슨 운명을 정해줬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 그런 부분에서 부정하지는 않겠어. 하나, 하늘이 그 운명을 정해준다기보다 나는 주위의 시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고 보거든. 이 시선이. 나 혼자 뭔가를 이뤄나가고 뭔가를 해낸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는. 얘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품성, 성품, 본능,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시선이 만약에 없고 얘에 대해서 곡해하고 왜곡하는 시선들이 자꾸만 존재한다면 얘의 본질은 본질은 발현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단 여기서 나온 오렌지랑 사람의 다른 점은 이 시선은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든다는 거. 사람과 저 오렌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렌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렌지가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얘가 보통 만들지. 자, 어쨌든 대는 순간 그래도 오렌지가 아니되고 만다. 내가 오렌지가 다시 그 상태에서 나를 보고 있는 상태야.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무슨 말이야? 이거지. 나라는 존재는 결국 대상을 변질시키는 거지. 이제 오렌지를 변질시킬 본질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야. 나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에 비해 아래쪽에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그럼 오렌지는 왜 위험한 상태야? 오렌지라는 그 대상이 이거는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가 손대는 순간 대상은 변질되고 저 대상은 내 손을 닿게 되는 순간 변질되는 거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시간이 똘똘 뱀의 또아를 틀고 있다. 이거 전형적인 표현법상으로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 자체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 관념의 일단 구체화가 보이는 장면. 시간이 뱀의 또아를 이렇게 똘똘똘 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시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지금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새끼와 변질될 우려가 있는 애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어. 변질 직전의 상황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 아니냐는 거지. 본질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다음 순간 그 긴장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변하게 만든 손을 대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한 건 아직 아니야. 긴장 상태로 가는 그 순간에 오렌지의 포단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추고 있다. 누군지 잘은 아직 몰라. 어진 그림자? 이게 뭐냐면 본질 파악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야. 그래도 야, 본질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어. 현재 긴장 상태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긴장 상태로 계속 가. 본질을 파괴시킬 위험이 있는 애가 본질이 파괴될 위험이 있는 애끼리 만난 상태에서 서로 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 관찰만 하고 있다 이 얘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본질 파괴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게 어진 그림자야. 하지만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라고 돼 있어. 이 얘기는 이 본질 파악이라는 거였지. 이 본질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그래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야. 하지만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라는 표현에는 어떤 어떤 의도가 담겨있어? 미래에는 모르지 않을 수 있다.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거잖아. 아직이란 말에는. 난 아직 안 해. 그럼 좀 이따 할 거야. 이거잖아. 좀 이따는 알 수 있다. 나중에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즉 미래에 대한 본질 파악에 관련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바로 신동진의 아우리지 오렌지
자, 그리고 나는 바로 이어서 다음 시 이상의 커널로 가볼게요. 아, 이상. 이름만큼 이상한 사람이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주제부터 일단 간단히 적으면 자아분열로 인한 갈등, 이게 주제야. 뭐가 안 돼 있어? 이거 뭐가 안 돼 있냐? 이씨 뭐가 안 돼 있잖아 지금. 뭐? 띄어쓰기 안 돼 있어. 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을까? 현실 체계 또는 현실 체계,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거야. 이상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기에 조선인들의 삶이라는 피폐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었던 거지. 그 피폐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수많은 제도적인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규칙이나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런 규칙, 제도, 법 이런 것들 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 의미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띄어쓰기 같은 것도 결국 일종의 규칙 아니야. 이 규칙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부정적인 당시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반영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당시의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띄어쓰기 시를 쓰는 시인 입장에서 좋아. 난 이 불만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띄어쓰기도 일종의 규칙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거 규칙 파괴하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안 하고 시를 쓴 거야. 이상 대부분의 시가 말이야.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운율을 형성합니까? 시잖아. 시라는 운율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동일한 시구를 반복시켜. 동일한 시구 반복과 그리고 유사 어미의 반복, 어미를 비슷한 애들을 반복시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율은 그래도 형성하고 있는 시다. 자, 지금부터 이 시 속에는 분열된 두 자아가 등장하는데 거울 속의 나가 등장하고 거울 밖의 나가 등장해. 특히 거울 밖의 이 나가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야. 거울 속의 나가 분열된 자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둘 다 나 이렇게 등장하거든. 요건 이렇게, 요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바로 가볼게. 거울 속에 소리가 없어. 거울 속에 누가 사는데 거울 속에 나가 살아. 거울 속에 나는 분열된 자아야. 분열된 자아가 사는 곳에 소리가 없어. 즉 거울 속은 단절된 또 다른 자아의 세계야. 단절된 또 다른 자아의 세계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거야. 걔가 거울 속에 소리가 없어! 저러니까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그러면 소리가 없으니까 거울 밖에 나와서 소통할 수 있겠냐? 소통 안 돼. 이거 소통 불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야. 거울 속에 내게 귀가 있어!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귀가 있네. 나는 누군데? 거울 속에 나니까 센 거야.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바깥쪽에 있는 나가 말을 걸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느니 딱 한 귀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지. 응? 아니 그러니까 귀 있음에도 거울 속에 나는 소리가 없는 세계라서 바깥쪽에 소리는 있지만 거울 속으로 소리는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단절이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가 있는 거야. 거울 속에 나에게도.
귀라는 것이 원래 듣는 역할을 하는 건데 못 들어 거울 속에 나는 거울 속에 왼손잡이요. 그렇지 않냐? 악수를 청해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그럼 거울 속에 나는 무슨 손을 내리는데? 내가 오른손을 내리면 쟤는 왼손을 내리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에? 이거 정말 변태 같지 않냐? 얘가 악수를 하는데 오른손을 내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손등을 만지는 거 아니야? 이거 변태 같지 않아, 이거도? 그거야, 지금. 보통이 아예 안 돼! 거울 속에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악수라는 건 원래 모르니 부자의 화해거든. 화해를 통해서 당연히 부자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이겠지. 근데 악수를 몰라. 가장 때문에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우려만은 거울 때문에 바깥쪽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도 못해.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 마냥 됐겠소? 야, 거울의 이중성 얘기하네. 뭐하고? 내게 역할도 해. 만날 수 있었으니까. 야야, 수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해. 내게와 단절이잖아. 거울의 이중성이잖아.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볼래? 바깥쪽에 나가 거울 속에 나를 만나봤다 라는 이 표현. 이게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는 내면 성찰의 계기가 되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거울에 있는 나를 처음부터 못 봤다면 내 분열된 자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겠지. 근데 거울 봤잖아! 나는 정반대인 거울 봤잖아! 분열된 자아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내 자아가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 나는 바깥쪽에 나는 거울을 가지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다른 분으로 주면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예요. 외로된 사업이 뭐겠냐? 거울박자. 거울박자 하면 형식적 자아잖아. 거울박자가 모르는 거울 속 자아만의 일 또는 사업 또뭐야? 바깥쪽에 있는 애는 몰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이거 뭐야? 이게 분열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분열 단절이잖아. 내 진짜 자아가 뭐가 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이게 분열 아니야. 거울박자가 모르는 거울 속 자아만의 일, 사업. 이게 외로된 사업이라고. 이게 분열됐다는 거잖아. 거울 속에 나는 참나가 아니라 진짜나. 진짜나를 반대요만을 또 깨달았어. 야, 반대요만을 깨달았어. 그렇잖아. 분명히 반대인데 그래도 나잖아.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니까. 반대인데 깨달았다. 전형적인 모순, 형용, 역설이지. 반대인데 닮았다. 그래서 나는 거울 속에 나의 근시라고 칭찬했었으니 섭섭하고. 지금 여기에는 다학 탐색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 다학 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하는 거지. 섭섭하다고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니까. 여러분, 됐니? 문제는 따로 풀지는 않을 테니까 쉬었다가